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진관쌤 또 머리를 멋지게 이발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남규 눈썰미가 너무 이 말 들으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도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자르셔가지고 네.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준비된 멘트처럼 준비했습니다. 또 서로 답변을 주시는데 아니 진관쌤 머리 자른 거 보니까 뭔가 더 열정적으로 느껴지고 해서 네, 약간 왠지 취업 준비할 때 네.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해서 진관쌤의 취업 준비생 시절 좀 어땠나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취준생 기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구직이었기 때문에 뭐 취업을 막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었고요. 저는 사실 유학 준비하다가 잠깐 회사에서 일하면서 유학 준비 계속 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회사에 취업 공고가 채용 공고가 떠서 원래 저희 분야는 채용 공고가 거의 안 뜨거든요. 근데 떴는데 한번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머, 나는 그냥 떠서 나는 그냥 지원했는데. 근데 됐을 때는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렇죠. 그 지원해놓고 면접 끝나고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중간에 이제 최종 합격 발표가 났거든요. 그때 같이 갔던 친구랑 하이파이브를 막 엄청 세게 하면서 나머지 여행을 되게 즐겁게. 그 친구도 같이 지원했다가 그건 아니었어요. 다른 그 친구는 네. 준비생. 그 친구는 이미 직장인. 이미 직장인. 네. 또 기분 되게 좋으셨. 이 약간 연예인 따라간 친구가 그냥 뭐 심심해서 나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진 약간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안 되고 나만 되고. 나만 되고. 되게 좀 그래도 손쉽게 그래도 이 취업을 직업에 하셨네요. 들어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연구직이라 그렇게 경쟁자들이 많지 않고 네. 학위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의욕이 좀 떨어지네요. 머리를 되게 열정적으로 자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열정적으로 꿀단지에서 직업을 꺼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SNS 쓰시나요? 하죠. 그렇죠. 어떤 네. 거 많이 쓰세요? 인별. 인별그램. 네. 전 뭐 인스타그램이요. 제가 뭐가 됐어요? 말해도 되죠. 인스타그램. 저는 인스타그램 이거 하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역시 트렌디하시네요. 저는 인스타그램, 감사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뭐 있죠? 아세요?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 안 해요. 그렇게 세 개 다 합니다. 네. 핫하시네요. 요즘에 사실 SNS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대기하시는 중에 핸드폰 보시면서 왠지 SNS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네네.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SNS를 사람들이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SNS 시대라고 정의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신직업, 소셜미디어 전문가입니다. 네, 이게 이름만 들어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래 유망 직업에 정말 잘 부합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 열심히 또 SNS를 하고 왔었고 저도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뭐 사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먼저 도착하면 카페에서 그냥 SNS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삶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직업이 등장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TV, 또 라디오, 신문, 잡지 이 4대 매체가 홍보와 마케팅의 주요 수단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4대 매체에서 SNS도 추가가 되었고 혹은 이 4대 매체를 뛰어넘어서 SNS가 그 홍보와 마케팅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직업 소셜미디어 전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인마다 SNS 계정을 하나 혹은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모두 소셜미디어 전문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란 기업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해 기업의 마케팅 또는 고객 관리를 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과 전략 설정을 지원하는 직업인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경욱 씨를 통해 소셜미디어 전문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에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은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셜 미디어 전문가는 기업의 홍보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자료가 쌓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소셜 미디어 전문가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얻은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략기획 지원 업무를 합니다. 이것이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SNS 활용의 차이점인데요. 개인이 SNS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로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SNS를 운영할 때는 이 SNS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 하나가 기업의 브랜드를 좌우할 수 있고 경영 전략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기업과 개인의 SNS 운영 전략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안산시청. 안산시청은 최근 안산시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이경욱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SNS 유저들이 안산시와 관련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도시 발전의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도록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하시는 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캐치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은 시장을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NS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 바로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일입니다. 이곳은 윤상진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인데요. 윤상진 씨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홍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대응을 하거나 위기 관리 및 위기 대응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SNS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계정을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례로는 한국민속촌 트위터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의 트위터는 재치 있는 말투뿐만 아니라 민속촌 내에서 활동하는 역할 아르바이트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민속촌의 방문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재미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기업이나 단체의 상징성을 갖게 되는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업인이 느끼는 보람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셜미디어라는 말 자체에 그 소셜이라는 말에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만든 콘텐츠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반응해줄 때, 그럴 때가 가장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문 이수 과정은 아직 없지만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미리미리 SNS 계정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익힌다든지 자기의 또 관련된 전문 콘텐츠를 SNS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냈을 때 기업 현장에 투입이 되면 바로 그런 역할을 효과로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진건쌤이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는 우리 삶에 친숙하게 자리 잡혀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인구의 74%, 세계 5위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그 경제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확대되면서 당연히 SNS도 또 자연스럽게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고객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기업에서도 SNS를 홍보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직업적으로 SNS 미디어 전문가의 입지는 견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SNS 전문가를 그냥 마케터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SNS 전문가가 경영 전략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기업 위기 관리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소셜 미디어 전문가라고 하면 갖춰야 할 역량이 뭐 SNS를 잘 관리하고 이런 거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 교육이나 뭐 자격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광고나 홍보, 언론,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하면 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해야지만 이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전공보다는 고객이 반응하는 이슈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진관쌤이 이 소셜 미디어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좀 마케터 정도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국내 현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국내 현황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소셜미디어 전문가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현대, LG, GS, SK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서 금융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소셜 마케터나 SNS 전문가를 검색 결과에 차용하는 검색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의 전망은 향후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망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망이 밝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좀 더 관련해서 얘기를 덧붙여 주시죠. 아까 역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을 대중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네. 또 이미지 편집 등의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바른 맞춤법 숙지가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카드 뉴스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맞춤법을 제대로 적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맞춤법 숙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SNS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맞춤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잠재 고객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 유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SNS 계정 운영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도 요구됩니다. 네. 또한 위기 대응을 위한 통찰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향후 전망도 밝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SNS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또 혹은 원하는 대상에게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갖추고 있는 마케팅 수단이 바로 이 SNS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욱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뿐만 아니라 홍보 예산이 적은 공공기관에도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SNS 전문가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보다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